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입니다. 80대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80대 하면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능력이 쇠퇴한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근데 82세의 나이에 휴대폰 게임을, 앱 게임을 개발한 할머니가 계세요.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일본 할머니인데요. 그 할머니는 이 앱 게임을 개발을 해서 애플 본사에 초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해서 지난 3월 광화문에 있는 북카페에서 북토크를 가지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노년은 정말 즐거운 거예요. 60세가 지나면 점점 재밌어집니다. 일에서도 벗어나고 자녀 교육도 끝나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져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새하얀 캔버스에 새로운 삶을 그려나가는 느낌으로. 보통 60대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들은 직장에서 은퇴를 해서 나는 이제 퇴물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들고, 여자들도 이제 빈 둥지 증후군에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나, 내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이런 생각에 좀 쓸쓸해지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제 작품 하나를 잘 그렸으니까 새로운 도화지를 한 장 또 받아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일본 전통 악기 고토를 그 아이패드 앱으로 연주를 하고, 또 엑셀을 이용해서 문양을 디자인하는 엑셀 아트도 하신다고 합니다. 마사코 할머니가 그럼 젊어서부터 IT 그런 기계를 아주 잘 다루고 그러셨을까요? 놀라시지 마세요. 60세까지는 완전 컴맹이셨다고 합니다. 60세까지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정년 퇴직을 하시고 90대인 그 어머니를 봉양하게 되었대요. 근데 치매 가족을 돌보다 보면 아무래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세계로부터 좀 내가 단절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무슨 그런 외부 세계랑 끈을 놓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맞다, 인터넷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을 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맛보게 된 세상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이런 인터넷 세상을 즐기면 좋겠다. 그런데 노인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그걸 이용해서 그런 인터넷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막 공리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고 코딩이고 이런 책도 열심히 보고 강의도 듣고 6개월간 이제 고군분투를 한 끝에 노인들을 위한 게임 앱을 스스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만든 게임이 어떤 거냐면, 일본에는 마쓰리라고 이렇게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일본 여자 인형, 그 여자 아이들 인형을 이렇게 단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배치하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게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전통 문화에 익숙하니까 보다 더 친숙하게 이런 게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마사코 할머니가 고령에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왕성한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심드렁해지고 호기심이 없어지는데, 그럴수록 또 호기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땐 할머니가 아니죠. 41살 때부터 1년에 꼭 한 번씩은 해외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해외여행 하면은 왠지 패키지를 했을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엔 또. 근데 그러지 않고 자유여행을 했대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했는데,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다양한 세계를 만나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추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구글 번역기가 나온 게 언젠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거로 의사소통이 해결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뭐 바디랭귀지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셨겠죠. 그러니까 도전의식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닌 나라가 지금까지 50여 개국. 내가 어떤 거를 진입 장벽으로 여기는 순간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좁아지고, 이 할머니처럼 그거를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볼 수 있다 생각하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많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들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걸 먹을까, 건강식품 막 이런 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마사코 할머니는 그것보다는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에 땡기는 거, 그런 거를 먹는 게 그게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먹으면서 행복해야지. 그게 몸에도 좋고 그런 정신에도 좋지, 맛이 없는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삶의 수단이 돼야지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맛없는 저염식으로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것만 먹으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내가 먹고 싶은, 보다 조금 쪽조름한 그냥 된장국을 먹더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게 건강한 식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모토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즐겨라 인 것 같아요. 일출만큼 떠오르는 해만큼 지는 해의 석양도 참 아름답습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으려고, 먹은 나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인생의 늦겨울을 만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선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런 거 하면 남들이 흉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더 나이 들어서 그때라도 할 걸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도전을 해서 그것을 취미로 삼아서 하면서 즐기면 진작 할 걸 그랬다, 내가 왜 이제서야 했을까 하면서 웃으시면서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와카미야 마사코 할머니, 이분에게서 배워볼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세상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포기하지 말자. 호기심을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은 우울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러면 정말 세상은 넓어지고 할 것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지금 현재를 즐기자.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그냥 재미없게 살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순간순간이 즐거우면 그것이 모여서 미래도 즐거워집니다. 셋째,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남들 때문에 이거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못하는 게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남들은 생각보다도 내 자신한테 관심 없습니다. 각자 자기들한테 관심이 있지. 그리고 넷째, 인생에는 각각의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들이 각각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늦겨울도 아름다우니 그거를 만끽하자. 다섯째, 노년에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하자. 그러면 삶이 참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정보 콕콕 꼬집어서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꼬알여사에게,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 꼬알여사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꼬알여사가 정성껏 올리는 좋은 이야기와 정보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이야기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